드디어 한국이 8조 원 들여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수출되려나 봅니다. 이미 시제기 6대가 시험 비행을 거의 마쳤고 내년부터 한국 공군에 20대를 순차적으로 납품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약 2주 전 아랍에미레이트 공군 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공군 방한단이 경남 사천을 찾아 KF-21 및 FA-50 등의 개발 및 생산 시설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령관은 직접 전투기에 올라 비행 체험을 했는데 이는 수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볼 수 없는 행동인데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아랍에미레이트는 인도네시아가 몽리를 부릴 때부터 KF-21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아마 머지않아 수출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KF-21이 언급될 때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박시몽 박사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사실 2년 전에 한번 다루면서 KF-21 개발을 위해 감옥에 간 한국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었습니다만 요청이 너무 많은 관계로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01년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IMF 위기를 갓 졸업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해 3월에 열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지게 될 공군사관학교 49기 생도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선 그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합니다.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 공군력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평시에도 공군력은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력입니다. 따라서 공군력의 첨단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군은 KF-16을 비롯한 최신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조종사의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 우리 기술로 생산한 기본 훈련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고등훈련기가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곧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고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사전에 논의된 것인지 연단에서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인지 밝혀진 바는 없으나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하던 한국의 하늘을 이제는 직접 만든 국산 전투기로 지키겠다는 의미였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허투루 흘릴 수 없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이 사업 추진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위상이라면 직접 제작한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수조 원을 투입하게 될 이 사업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은 것이죠. 그러다 2009년 3월 돌연 인도네시아가 개발 비용 20%를 분담하겠다며 한국, 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건국대학교 측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가 시작됐죠. 대통령이 언급한 2015년보다는 7년 늦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지 21년 만에 드디어 한국이 직접 개발한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8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역사상 최대 규모 무기 사업은 이렇게 완성됐고 드디어 시험 비행 그리고 납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8번째 국가가 됐죠. 늠름한 KF-21을 보면서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시제기가 공개될 때부터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KF-21이 꼭 F-22 랩터와 닮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하늘을 초음속으로 날아야 하는 전투기 모양이야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KF-21은 유독 F-22 랩터와 쏙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의 중심에 박시몽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6일 미국 법무부는 도난당한 미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으로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 시민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의 핵심은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 박시몽에게 21개월 형량을 확정했다는 내용인데요. 박시몽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는 이 남성은 어쩌다 미국에서 21개월 형량을 선고받은 것일까요? 해당 보도자료로 사실관계를 나열해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피고 박시몽은 2011년 11월 이전까지 2개의 다른 미국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며 군용 항공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사체, 유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로켓, 어뢰, 폭탄, 지뢰와 관련된 기술 자료인 방위기술을 한국으로 수출하게 한 혐의입니다.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와 네비오닉스 코리아라는 기업을 설립한 후 그가 미국에서 취득한 정보의 일부를 비미국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국제무기규정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미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국 2019년 8월 미국으로 송환되어 유죄를 인정했고 1년 뒤 21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법무부가 전한 사건의 전말인데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 언론이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박시몽 박사는 2007년 9월까지 미국의 한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며 전투기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고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또 다른 방산업체에 근무하며 미사일들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이후 2011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그가 근무했던 방산업체의 기술은 국가기밀사항이므로 미국 이외의 국가로 반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반하는 행위죠. 사실 몇몇 한국 언론은 박시몽 박사가 미국에서 미국 전략자산인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를 지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도 기소장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F-22 랩터를 담당했는지 여부는 박시몽 박사 본인과 그를 기소한 의뢰인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11년 박시몽 박사는 네비오닉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귀국 시기가 오묘합니다. KF-21 개발 일지를 살펴보면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후 지지부진하던 것이 박시몽 박사가 귀국한 2011년 정부가 탐색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인하고 기본 설계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당시 엔진을 몇 개로 할 것이냐를 두고 공군에서는 미래 확장성과 작전 효율성을 이유로 쌍발을 주장했고 카이는 향후 수출 가능성과 비용을 내세우며 단발을 주장했으나 합참의 결정은 쌍발이었습니다. 원래 한국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어 미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전투기 제작 기술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기술 이전 불가를 통보했죠. 그래서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리고 2015년 12월 방사청과 카이는 체계 개발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1년 전에 박시몽 박사가 카이 관계자를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것이 미국 검찰의 기소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4년 11월경 카이 관계자를 상대로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에 그가 미국에서 획득한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2011년 입국하면서 탐색 개발이 승인됐고 2014년 그가 카이 관계자에게 미국에서 획득한 정보를 포함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1년 뒤 카이가 체계 개발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KF-21이 F-22 랩터의 베이비 버전이라 불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2011년 한국에 돌아온 박시몽 박사는 네비오닉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비행체 로터 출력 보정 시스템부터 2016년 5월 방위각 측정 장치 및 방법까지 총 11건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대부분 항공기와 관련된 특허들이죠. 그리고 2017년 그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10여 년간 액체수소 운용 기술을 연구해온 백종원 박사와 함께 메타비스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월간 중앙과 진행된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는 2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에서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 지휘했던 박 CTO는 5년 전 한국에 돌아와 드론 등 비행물체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며 그를 소개했고 일반 사용 제품들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항법 시스템과 자율비행, 편대비행 등의 응용 기술을 개발 중이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사실 항법 시스템은 고도의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 분야에서 필수 분야입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박시몽 박사는 F-22 랩터를 개발할 때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를 총괄했는데 KFX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항공전자와 비행제어 파트를 담당하게 됐고 그가 미국에서 F-22 랩터를 개발할 때 저장한 데이터 값을 전부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데이터 값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최대한 비슷한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KF-21의 외형이 F-22 랩터와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최대한 비슷한 기체를 만들어야 각종 데이터 값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고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실제로 KF-21과 F-22 랩터는 쌍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외형이 흡사한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경찰의 박시몽 박사에 대한 첫 기소는 한국으로 돌아온 2011년이 아닌 카이 관계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2014년입니다. 공소장을 제출한 후 2017년 뉴저지,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기소한 후 사건을 비공개 처리해왔죠.
그러다 2019년 8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법원에서 자신이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가 위반했다고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소위 무기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고 그중 전투기는 효자 중의 효자 품목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훔치거나 이를 판매했다면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2019년 8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그가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36개월 이상의 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비록 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그가 한국에게 소위 미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핵심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했는데 3년 이상의 형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는 미국 정부의 기소에 대해 직접 유죄를 인정하며 합의해 2020년 9월부터 21개월의 형을 살고 현재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택연금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무인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KF-21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설립한 네비오닉스 코리아는 센서 퓨전 기술을 바탕으로 항법 소프트웨어 및 무인 항공기 시스템,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화 끝에 한국이 직접 개발한 KF-21은 내년부터 6년간 120대를 실전 배치하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국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박시몽 씨가 실제로 F-22 랩터 핵심 기술을 한국에 전해준 것인지, 왜 미국 정부가 고작 36개월로 그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미국 법원 판결문도 어떤 기술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해 생산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는 앞으로 한국이 향상된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게 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